안녕하세요. 임준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객관식 민법 총칙 기출의 맥 해설 강의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하루에 한 회차당 55개 혹은 60개 정도 이제 강의를 풀 텐데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미리 한 55개에서 60개 정도의 그 문제를 풀어 오고 그리고 강의를 들으시면 더 효과적으로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거두절미하고 곧바로 강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제 권리부터 시작을 하면서 민법상 권리 의무가 무엇이냐, 권리 의무에 대한 의미, 또 형성권의 의미, 청구권의 의미, 그리고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인 권능, 권원, 권한 등에 대해 가지고 기출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문제를 보시면 형성권부터 나와 있습니다. 형성권이 무엇이냐, 우리는 나와 있는 글자부터 시작을 하자. 형성권, 따지고 보면은 무언가를 형성하는 권리이죠. 자, 여기서 형성한다는 말은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배우는 형성권은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말이 법률 관계를 형성한다. 근데 그냥 형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요구하면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여야 법률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법률 관계를 형성한다 라고 해가지고 형성권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권리입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법률 관계를 형성한다, 만들어낸다. 그런데 만들어낸다 뿐만 아니라 변동, 발생, 변경, 소멸, 즉 일방적으로 법률 관계를 발생, 그리고 변경, 소멸, 멸하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또는 일방이 재판상 청구를 했을 때, 그게 받아들여졌을 때 법률 관계, 권리와 의무 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이런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성권이 문제에 나오면 이러한 일방적으로 법률 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 권리다라는 것 플러스 이러한 강력한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는데요. 첫 번째, 그래서 의의를 생각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형성권의 제한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강력한 권리이다. 이거를 함부로 창설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있어야 된다. 무조건 조문상 형성권이라고 규정을 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형성권이 될 수 없다라는 게 객관식에서 풀어내는 우리 이론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로 권리 행사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즉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면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가 소멸시효 제도라고 166조, 162조 이하에서 소멸시효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소멸시효와 구별되는,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했을 때 그 기간을 중단시켜주거나 정지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반면,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냥 권리가 사라지는 이러한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너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을 도과하면 무조건 너 그 권리 사라지는 거야 라고 하는 제척기간, 이 규정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이렇게 당사자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 법률 관계가 형성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조건부로 권리가 발생시킬 거야. 그 조건이나 기한이 그 성취가 될지 불확실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 지위가 상당히 불안해지겠죠. 특히나 상대방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했을 때 상대방의 권리가 소멸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 이거 안 하면 너 그 권리 소멸되는 거야. 너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권리 상실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일방적인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왜? 상대방에게 너무 불리하고 형성 권리자에게 너무 유리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권의 의의 제한까지만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 종류. 그러면 형성권에 무엇이 있냐? 앞에서 이러한 강력한 권리인 형성권은 제한을 해야 된다.
조문에 있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로 조문에 있어야 되는데 종류로 따져보면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즉 상대방에게 야, 너 우리 계약 해제하자. 야, 너 내 계약 그거 취소할 거야. 야, 그거 무효인 계약 내가 추인할 거야. 등등과 같이 일방적으로 우리 생활 관계에서 의사 표시를 했을 때 상대방이 그거 오케이 그냥 그 상대방에게 의사 표시가 도달했을 때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일방적 의사 표시만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이 있고 그와 반면에 재판상 행사 대표적인 게 채권자 취소권이 있습니다. 내가 채권자고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놈이 나한테 돈을 안 갚고 자꾸 뭐 물건을 막 팔아먹어. 팔아먹으면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이 사람의 재산이 감소를 하겠죠. 그럼 그 팔아먹는 행위를 취소하는 거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데 이 팔아먹었을 때 내가 이거를 취소를 하면 연쇄적으로 다 무효 취소 되기 때문에 거래 안전에 상당한 큰 영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강력한 권리인 채권자 취소권은 그래서 우리 법이 재판상 행사하도록 재판상으로만 행사하지 않고 내가 그냥 채무자 혹은 채무자의 그 거래 상대방에게 가서 야 너네 둘 사이 그거 계약 취소해 라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한다라는 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형성권의 종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 1번 그리고 2번까지 형성권에 관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1번입니다.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에 변동이 생긴다. 형성권의 의의죠. 형성권의 의의입니다.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권리다.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권리다. 그러니까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에 변동이 생긴다. 맞는 지문이고요. 계약의 합의 해지. 합의. 그냥 말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곧바로 법률관계가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곧바로 의사표시, 상대방이 어떤 의사표시를 하든 말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형성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법률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건데 계약의 합의 해지.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는 해지입니다. 일반적인 해제랑 해지와 구별한다. 해지권, 해제권. 채권 강론 제543조, 54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권, 해제권은 형성권으로서 내가 그 계약 해제할게 라고 얘기를 하면 곧바로 계약이 해제가 되어 가지고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해지권 같은 경우에는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는 효력이 곧바로 발생하는데 이거와 구별하는 게 합의. 그냥 말해서 용어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합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서 해지. 그냥 아무런 어떤 사유도 없습니다. 계약을 체결해놓고 둘 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별다른 취소권, 취소권 또는 무효 어떤 사유가 없고 계약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냥 우리 악수하자. 해제하기로. 그러면은 해제가 되는 합의 해지. 새로운 계약입니다. 그래서 합의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계약은 내 의사와 상대방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해지권과 구별을 하면 된다. 그래서 합의라는 말이 들어오면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일방적 의사표시와 그 충돌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얘는 형성권의 행사가 아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다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상계권의 행사. 상계권도 형성권입니다. 내가 너에게 받을 돈 1,000만 원이 있는데 너가 나한테 1,000만 원도 받을 게 있어. 그러니까 서로 1,000만 원을 받을 돈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그거 그냥 퉁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퉁치자라는 의사표시만으로 각각이 대등에게서 소멸하게 되는 각각의 채권이 소멸하게 되는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러한 형성권은 굉장히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조문에 있어야 되고 제척기간이 적용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그래서 상계권의 행사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이론적으로만 들어가는 거냐? 조문에 있습니다.
자, 493조입니다.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면 채권이 대등에게서 소멸한다. 권리가 소멸한다. 법률관계를 새로이 형성한다. 형성권인데 이 의사표시에는 보세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나왔습니다. 형성권의 제한이다. 493조 1항 단서. 그리고 재판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 예를 들어가지고 채권자 취소권 왜? 거래 안전. 요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취소하면 이거에 따른 모든 거래들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확률이 있으니까 거래 안전이 너무 위협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의사표시가 아니라 재판상으로만 행사를 하자.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이 대표적이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이게 가장 이제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 영역인데 말은 청구권이에요. 청구권은 뭐다? 일방에게 특정한, 상대방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청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름 자체가 청구예요. 요청, 요구, 청구권. 상대방에게 특정한 행위를 해달라. 너 그거 좀 해줘라고 해주세요. 요청하거나 요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형성권과는 개념적으로 구별돼야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이름은 청구권인데 탈은 청구권의 탈을 쓰고 있는데 실질은 형성권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개, 5개 있는데 한 4개 정도만 두 문자를 한번 따드리겠습니다. 자, 공부를 지지리도 안 한다. 너는 왜 공부를 지지리도 안 하니? 라고 어머님께서 잔소리를 하시죠. 그래서 공부, 지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서 뭐가 있는지는 밑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 공부도 지지리도 안 하는 형성권 중에 하나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임차인이 야 내가 이거 임차한 요 건물에 대해서 이 건물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너 임대인 너 동의 받아가지고 내가 이거 새로이 설치를 했는데 내가 이거 뜯어가기엔 좀 비용이 그러니까 너 임대차 계약 종료할 때 너 이거 사 하면 임대인은 그거 사야 됩니다. 야 너 이거 사. 보통 매매는 야 너 이거 살래? 나 그거 살게 라는 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는데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야 이거 이 건물에 내가 뭐 하나 새로 설치했으니까 너 이거 나갈 때 나 이거 안 떼놓고 너 이거 사 하면 매매계약 체결됩니다. 그럼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가 곧바로 발생한다.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 집주인은 그 부속물을 사야 되는 의무 그리고 너 부속물 내놔라고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발생한다 라고 해서 형성권이다. 자, 공부 지지리도 안 한다에 대해서 두 문자 여기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공유물 분할처 공권. 공유권자들이 일방적으로 한 명이 야, 나 공유물 이거 우리 쪼개자. 같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공유 토지 n분의 1로 쪼개자. n빵하자. 공유물 분할 청구권. 그다음에 우리가 방금 봤었던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리고 부상물 매수 청구권과 같은 결인 지상물 매수 청구권, 마지막 지료 증감 청구권, 대금 감액 청구권까지도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주로 나오는 것이 공부 지지니까 너 공부 지지리도 안 한다 라고 형성권이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1번에서 합의 해지는 의사의 합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계약의 해지 사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합의 해지와 구별해야 되는 게 해지권, 해제권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나에게 해지권이 발생을 해서 계약을 소급해서 또는 장래로 소멸하게 만드는 권리가 해제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5번 계약 해지권. 계약 해지권. 내가 계약 너 그거 해지하자. 그럼 장래를 향해 가지고 곧바로 계약이 소멸하는 권리가 소멸하는 형성권이고요. 나머지도 2, 3, 4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취소권, 내가 계약 취소할게. 일방적으로 특히 뭐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유동적 유효 상태로서 현재는 유효한데 법정 대리인이 와서 야 이거 우리 미성년자 우리 애가 한 거다. 이거 나 취소하겠다라고 하면 상대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그 계약 그냥 취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가 되는 형성권, 법률 관계를 형성한다. 일방적으로 법률 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권. 우리 미성년자가 내 동의 없이 계약 체결했는데 그거 동의할게. 그럼 그 계약이 유동적으로 유효이다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또 추인권 같은 경우는 무권 대리의 추인, 무효 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인데 뒤늦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뒤늦게 인정. 그 밀추에 인정하다라는 말이어가지고 뒤늦게 인정. 너 그거 내가 원래 뭐 인정? 오케이? 하면 곧바로 유효한 효력이 생긴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형성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지지를 배웠는데 공부지지와 다르게 물권적 청구권은 진짜로 청구권입니다. 공부지지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청구권입니다. 왜? 물권적 청구권. 내 물권, 내가 물건을 직접적이고 독자적이고 백타적으로 점유하거나 그 사용 수익할 권리, 그 물건에 대한 내 물권을 침해하는 놈에게 너 그거 침해하지 말라는 행위, 방해하지 말라는 행위를 요구하는 실제로 요구하는 권리로서 이거는 진짜로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성권이 아닌 것, 형성권과 청구권을 구별을 할 때 실질은 형성권이지만 이름은 청구권이라고 가지고 있는 애들은 공부지지리도 안 한다. 공부지지. 다시 한번 공유물 분할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료 증감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요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성권이 아닌 것 1번 물권적 청구권은 진짜 청구권이다. 다음에 이제 권리의 효력에 따른 분류에 의할 경우 계약 해제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 바로 짚고 넘어가면 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이 곧바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일방적으로 법률 관계를 소멸시키는 형성권이다. 자, 네모 안에 들어갈,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중 올바른 것을 적절하게 옳게 나열한 것은이죠.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권원, 권능, 권한 이렇게 구별을 하라는 건데요. 아마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들을 한번 구별을 해보자라는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 그러면은 하나씩 의의를 살펴보면 되겠죠. 먼저 권한부터 보겠습니다. 권한은 쉽습니다. 지위 내지 자격입니다. 지위 또는 자격이다. 권한은 어떠한 지위 내지 자격이다. 실제로 영어에서도 이 원래 의미가 authority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위 또는 그 자격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힘을 말하니까 권한은 같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 무조건 지위 내지 자격. 지위나 자격이 나오면 권한이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연결을 하시면 되겠고요. 권원. 권리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권리의 원인. 우리가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임차권 같은 경우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임차권은 타인의 물건, 특히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의 원인. 권리의 원인으로서 특히 임차권이 있다. 임차권 등이 있다. 그래서 점유할 타인의 부동산, 특히 타인의 토지를 점유할 권리의 원인이 되는 게 임차권이다 라고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권능이죠. 권능은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능은 권리의 개개의 내용을 이루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민법 211조를 펼쳐보시면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능을 가진다라고 해가지고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을 가진다고 해서 그
큰 소유권의 내용,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하는 권리야, 수익하는 권리야, 처분할 수 있는 권리야. 그 사용, 수익, 처분 개개의 내용들이 우리 권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예시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토지 임차권은 타인의 토지에 자기의 물건을 부속시킬 수 있는 또는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의 원인이다. 임차권이 원인이 된다.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권원이다. 그래서 권원이다 라고 체크를 하시고, 대리인의 대리권과 같이 타인에게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나 자격. 지위나 자격이라고 했습니다. 지위나 자격이면 나오면 공식 무조건 권한. 답 1번 찍혔네요. 마지막 것도 한번 볼까요? 소유권에는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 개개의 힘, 개별적인 힘,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힘을 말한다. 그래서 권능.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에는 민법의 법원인데요. 법원의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의 그 대법원이 아니고 법원, 법의 원류, 즉 법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이게 법이 될 수 있다. 법이 된다는 거는 뭡니까? 법규성을 따져보면 되는데요. 여기서 한번 이거는 필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법규성이다. 법원. 법의 원천, 원류가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법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로 그냥 공식. 법원이 될 수 없는 것들 딱 2개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문제에서 나오는 거. 사실인, 관습.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판례. 요 2가지는 법원이 될 수 없습니다. 요거 2개 빼고는 무조건 전부 다 법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기출문제를 분석해 봤을 때 이 2개를 제외하고 법원이 아닌 것으로 나오는 게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실인 관습이 나왔으면 법원이다 하면 틀린 지문, 사실인 관습이 나왔는데 법원이 아니다 하면 맞는 지문, 판례가 나왔는데 법원이다 하면 틀린 지문, 판례가 나왔는데 법원이 아니다 하면 맞는 지문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판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을 만드는 기관은 입법부, 국회잖아요. 삼권 분립의 원칙, 권력 분립의 원칙,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그 삼권 분립의 원칙, 우리가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서부터 배워온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례는 대법원 판례를 말하는 거죠. 법원, 사법부입니다. 사법부가 법을 만들어? 라고 하면 큰일 나겠죠.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대법원이 얘기하는 판례는 그 사건, 그 당해 사건에 해당되는 기속력을 가질 뿐이지 일반적으로 넘어가는 법원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가장 쉬운 해설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2개 제외하고 나머지 법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시를 또 하나 들어드리면 법원 중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형식적 의미의 법이고, 진짜로 법원, 진짜로 형식적 의미의 법, 우리 민법전 너무 명확하잖아요. 민법전은 법이다. 너무 명확한데 민법전과 같은 형식적 법률 말고도 형식적 의미의 법률 외에도 두 번째, 그와 동일한 효력,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 긴급명령. 예.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 즉 민법전, 형법전 등등과 같은 법률, 형식적 의미의 법 말고도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과 같은 국회 동의, 비준을 받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 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무조건 법원이 된다라고 해서 여기서 두 문자 형동 조ging. 그래서
연예인 형돈이 형 있죠. 정형돈님. 그 형돈이 형이 조깅을 한다. 형돈 조깅, 형동 조깅 해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 그리고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사실인 관습 판례가 나오면 무조건 법원이 아니다. 그리고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 또는 긴급명령, 형돈 조깅은 법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체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민법의 법원에 관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민사에 관한 조약은 법원이 될 수 있다. 자, 조약 나왔습니다. 형돈 조깅의 조 나왔습니다. 조약 법원이 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관습 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 논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경찰간부 2023년 경찰간부 시험에서는 이거 맞는 지문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22년 행정사에서는 복수정답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왜 나왔냐? 그 문제가 왜 발생을 했냐? 관습법은 만일 관습법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법원이 될 수 있다. 즉 법이 될 수 있다. 법의 위헌 판단을 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헌법재판소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그냥 헌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헌재는 관습법은 다시 하겠습니다. 헌재. 관습법은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된다. 위헌 심판이라고 그냥 적겠습니다. 위헌 법률 심판 5.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근데 이거랑 다르게 대법원. 아니야. 대법원은 관습법은 법이 아니야. 너네가 헌법재판소, 너네가 위헌 법률을 심판으로 할 수 있는 건 정말 법률에 그치는 거고, 대법원은 아니야. 관습법이 무슨 법률이냐. 관습법은 법률의 그 보충적이고 열후적인 성격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체크를 했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의 입장이 다르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의 입장에 따른 지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복수정답 처리가 된 게 헌재에 따르면 위헌법률 심판이 대상이 되니까 이거를 복수정답 처리를 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진짜 좀 머리가 아픈 게 보시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라고 얘기하는 걸 넓게 얘기하면 대법원 판례기도 하고 헌재 판례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법원은 판례고요. 헌법재판소는 결정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치사하고 엄밀하게 따지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맞는 지문이 되는데 이거를 넓은 의미에서 헌법재판소 결정례까지 포함한 판례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게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번 지문이 복수정답 처리가 되었다. 그런데 경찰간부 2023년 경찰간부 시험에서는 이거를 아마 대법원 판례에 따르는 걸로 지문이 결론이 났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이제 앞으로 이런 논란이 있는 지문은 더 이상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다른 지문들을 다 살펴보고도 다른 지문들이 너무 다 맞거나 다 틀리면 2번을 최후적으로 답으로 가져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관습법의 존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너무 어렵습니다. 길고 어려운데 관습법은 누가 가장 잘 알죠? 법원이 가장 잘 알죠. 직권, 공식입니다. 관습법이 나오면 당사자의 주장 증명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법은 누가 가장 잘 안다? 관습법. 법은 누가 가장 잘 안다? 그 법을 적용해야 될 법원이 가장 잘 안다. 판사들이 제일 똑똑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야 된다.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사실인 관습 나왔습니다. 예외. 사실인 관습 판례 두 개는 안 된다 그랬고요. 형돈조깅,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 또는 긴급명령은 법원으로서 기능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실인 관습은 법원으로서 블라블라블라 효력이 있다. 바로 지우시면 되고요. 5번 공동선조와 성과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이것도 한번 지금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밑에서 관습법에서 나올 문제인데 일단은 관습법의 인정 요건, 그냥 관습이 있고 일반적인 관습이 관습법으로서 즉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한다. 법에 따른 권리, 법에 따른 권리, 법에 따른 의무, 법에 따른 의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법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는 그 법에 따라서 법원에 가서 야, 너 권리 행사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습법이 되려면 처음에 인정요건, 첫 번째, 이러한 관습 또는 관행이 있어야 되고요. 관행. 두 번째, 법적 확신. 이 관행이 너무나도 오래되고 사람들 모두가 이거를 이거는 따라야 돼 라고 하는 구속력, 특히나 법적 구속력, 법적 확신, 즉 이거를 따르지 않으면 위법해, 따르면 적법해라는 그런 법규성으로서의 법적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성과 합리성. 그래서 관습법으로 되려면 관행이 존재해야 되고 그것이 법규범으로서, 즉 이거를 따라야 돼. 따르지 않으면 위법해, 따르면 적법해라는 법규성에 대한 법적 확신, 법적 구속력을 확신이 있으면 그게 또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 한다면 관습법으로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판시 원문을 보시면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는 종래관습법. 성년 남자로만 제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헌법상 남녀평등주의에 반하는 거예요. 남자만 종중 구성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은, 우리 딸들은 종중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까? 남녀평등주의에 반해서 성별의 구별 없이로 바뀌었다. 즉 이렇게 보던 종래의 관습법은 폐지가 되었다. 종래의 관습법이 폐지가 됐으니까 남은 건 조리에 따라가지고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종중 구성원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제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사실인 관습 안 되고요. 판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랑 다르게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우리 형돈이 형이 조깅한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 긴급명령은 법원이 될 수 있다라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판례가 나오면 이거는 판례까지는 아니고 기속력의 문제인데 그냥 쉽게 판례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급법원에서 재판은 해당 사건, 그 당해 사건에서만, 그 법원 내부에서만 판단하는 구속력이지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야 그거 지켜 따라야 돼, 안 그럼 위반이야, 법을 위반한 거야, 위법이야 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에 관해서만 하급심, 그 법원을 기속한다라고 해서 판결의 모순 저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속력의 쟁점이거든요. 법원 조직조 8조입니다. 그냥 판례는 법원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그냥 그 법원 내부에서만 따라야 되는 구속력인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2번 형돈 조깅 중에 긴 나왔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 긴급명령은 법원이 된다. 그 다음에 관습법, 법은 누가 가장 잘한다? 법원이 잘한다. 그러니까 직권으로 확정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똑같이 성별, 종래는 성년 남자만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관습법은
더 이상 남녀평등의 원칙, 헌법에 반한다.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해서 정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다면 효력이 상실되었죠. 체크하시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는 조약. 또 나왔죠. 법원이 된다. 형식적 의미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 긴급명령, 형돈이형이 조깅을 한다 해서 조약 바로 나왔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민법 제1조 내용입니다. 자, 종중의 구성원이 누가 될 수 있냐는 민법에 관해서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종례관습법, 성년 남자만 종중원이 된다라는 관습법이 있었는데 그 관습법이 남녀평등 원칙에 반해서 정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관습법도 없어졌죠. 효력을 상실했죠. 그래서 조리에 합당하다라는 판시가 민법 제1조와 관련해서 나온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지문 그냥 뭐 읽지 않아도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법은 누가 가장 잘한다? 법원이 가장 잘한다. 그러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한다. 직접 확정한다. 자, 4번은 조금 주의해야 될 지문입니다. 4번이랑 5번을 구별하셔야 되는데 5번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설시된 추상적 일반적 법령제도 따지고 보면 엄밀한 의미의 판례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냥 넓게 봐서 판례라고 하면 판례는 무조건 법원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법원이 될 수 없다. 답은 5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 답 5번인데 주의하셔야 될 게 4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특히 법률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결정은 그게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왜? 헌법재판소법 47조 1항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법률이 위헌이다. 즉 법률 너 그거 헌법에 반하니까 사라져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귀속한다. 그러니까 그 법에 따르지 아니해도 된다. 그 법에 따르지 아니해도 된다라는 새로운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또 법원에 관한 얘기 계속 나오겠습니다. 사실인관습 나왔습니다. 사실인관습이랑 판례가 나오면 법원이 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조약. 조약도 나왔으면 블라블라 하면 될 수 없다. 틀렸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 동일한 효력, 조약, 긴급명령, 형돈, 조깅. 조약 무조건 법원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고요. 관습법이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면 틀렸죠.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그 다음에 당사자의 주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관습법은 직권으로 관습법인데 확정할 수 없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린 지문. 그 다음에 대통령의 긴급명령. 또 나오네. 조깅.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 긴급명령, 형돈, 조깅은 법원이 된다. 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또 법원에 관한 내용이니까 비슷하게 계속 나올 겁니다. 자, 대법원 규칙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요거는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이 있고요. 법을 체계적으로 지위적으로 구별을 해봤을 때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명령, 규칙이 있는데 명령 다시 쓰겠습니다. 명령, 규칙. 자, 법률의 위임을 받으면 명령, 규칙, 즉 행정부나 다른 기타 국가기관이 규칙을 만들 수가 있는데 법률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법규성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명령이나 규칙이 알아서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만들면 여러분들이 헌법에서 배우는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이라든지 등등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을 받은 저 대법원 규칙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라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국제조약. 조약 나왔습니다. 법원이 된다. 형돈, 조깅. 대통령령. 대법원 규칙과 대통령령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법원 규칙이나 대통령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4번도 앞에서 봤었죠. 헌법재판소법 47조 1항
판례랑 구별하자. 판례랑 구별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민사에 관한 것인데 민법의 법원이 된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사에 관한 사실인관습 법원 될 수 없다고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공식. 그 다음에 관습법, 이제 관습법만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에 위반되는 관습법은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거 누구의 입장이라고 그랬었죠? 헌법재판소. 왜?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해야 그 위상이 더 높아질 거잖아요.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관습법 우리가 심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권한이 더 넓어 라고 얘기하는 거랑, 대법원은 아니 그거 우리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 권한이 넓어 라고 싸웠다라고 생각을 하면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는 관습법은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한 건 헌법재판소가 그 입장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입장에 따르면 맞는 지문인데, 대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위헌 법률 심판 대상이 아니니까, 즉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 대상이 아니니까 그거 우리 거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틀린 지문이거든요. 틀린 지문이라고. 23년 경찰간부. 이때는 복수정답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이다. 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의 의함을 굉장히 엄격하게 따져서 대법원 판례의 의함이라는 문제 출제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렇게까지 막 애매하고 복잡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양자택일의 문제는 안 나올 거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만약에 다른 지문들이 다 틀리거나 다 맞아서 얘만 남았다 하면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문민법과 다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우리 관습법의 인정 요건, 관습이 관습법이 되기 위한 요건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관행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그거를 법규범으로 인식하는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정당성과 합리성. 반하지 않는 정당성과 합리성, 성문민법과 다른 성문민법에 반하는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관습법의 보충성, 열후성, 열거되었는데 뒤에 나온다. 열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입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인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경우 그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 자, 민법 185조를 펼쳐보시면 물권 법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아니하면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물권은 법에 의해서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물권이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건을 지배하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입니다. 물건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다. 그러니까 물건이 많아지면 물건과 물건 사이에 충돌이 될 우려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함부로 만들어내지 마라. 오로지 법률과 관습법에 의해서만 정해진다.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 관습에 의해 가지고 인정되는 것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법에는, 민법에는 8개, 뭐 소유권, 점유권, 지역권, 지상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등등등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빼고 법에서는 8개가 있기 때문에 명문으로 여러분들이 민법전을 펼쳐보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관습법, 여기서도 2개만 기억합니다. 2개 외에 다른 게 나왔다? 이 2개 외에 다른 게 관습법상 뭐뭐뭐로 인정이 된다.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된다. 다 틀린 지문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온천은 아니고요. 분묘기지권. 두 번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자, 관습법상 물권이 인정되는 거는 딱 2개다. 왜?
법으로 정해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만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뭐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 소유권에 준하는 말도 안 되죠. 소유권은 정말로 가장 강력하고 물건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권리인데 이거를 관습상의 물권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211조 내지 213조, 214조 등의 소유권은 무의미하게 되겠죠. 물권 법정주의에 반한다.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고요. 4번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관행 첫 번째 나왔고요.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서의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관습법은 인정 요건이 관습이 관습법이 되기 위한 인정 요건은 관행이 있고 법적 확신이 있고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는데 이게 여기서 더 추가가 됩니다. 인정 요건 1뿐만 아니라 효력, 유지, 효력, 존속. 효력, 유지, 존속 요건이다. 그러니까 이미 성립된 관습법,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관습이 관습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훗날 관행이 없어지거나 사람들이 더 이상 그거는 따르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라는 법적 확신이 없어졌거나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정당성과 합리성이 반하지 않는 정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했다라고 하면 효력이 상실하게 된다. 효력이 더 이상 유지, 존속될 수 없게 된다라고 해서 관습법 이 세 가지의 요건은 관습법이 인정 요건일 뿐만 아니라 효력, 유지, 존속 요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성년 남자만 종중의 구성원으로 인정해왔던 종래에 인정되었던 관습법은 3번 요건, 즉 헌법에 반해서 정당성을 상실했고 합리성을 반해서 더 이상 효력이 유지, 존속될 수 없다. 관습법이 사라졌다. 1조에 따라서 조리에 따라 판단한다. 라는 게 논리였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칠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으면 효력이 부정된다. 약간 공식으로 따지면 됩니다. 나중에 효력을 잃게 되면 효력이 부정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관습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정법에 대해 열후적, 보충적 성격을 갖는다. 우리는 일단 첫 번째 성문법주의 국가고요. 두 번째 민법 제1조, 민법 1조. 법률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즉 열거가 됐으니까 법률이 먼저 열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습법이 나오니까 열거됐을 때 뒤에 있다. 열후적 있고 법률이 먼저 적용되어야 되고 법률이 없는 곳, 법률에 공백이 있는 곳에 비로소 관습법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열후적, 보충적 무조건 맞다. 분묘기지권 나왔습니다.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유일하게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이다. 물권 법정주의상 우리가 법률에 규정된 8개의 물권 이외에 관습법상 인정되는 건 분묘기지권이랑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온리 2개다. 딱 2개다. 그래서 보시면 분묘기지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 다른 사람 토지 위에 분묘, 이거 무덤을 만드는 그런 권리거든요. 근데 이게 애매한 지문인 게 보시면 합의에 의해 성립한다. 이게 틀린 지문으로 나왔거든요. 보시면 이게 합의에 의해서만이라고 표현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합의에 의해서만. 합의에 의해서만.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왜냐면은 관습상의 물건이 존재를 하거든요. 관습상의 보시면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즉 서로 합의에 의해 가지고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뒤에 보시면 취득 시효로도 그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준하는 그런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상대적인 지문이었다. 이런 지문들은 나오면 주의를 조금 하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다 보고 나서 상대적으로 판단을 하는 건데 관습법은 재정법에
대해가지고 열후적, 보충적 성격을 갖는다, 맞는다고 판단을 했고, 아, 이거 뭔지 모르겠어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정말로요. 관습법이란 관행으로 블라블라 법적 확신과 인식, 두 번째 요건, 첫 번째 요건, 법적 규범으로 승인, 법규성을 승인 강행되게 이런 것을 말한다. 맞는 말이고요. 요건,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법질서 체계에 반하지 않는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 법질서에 반하면, 성문법에 반하면, 헌법상 남녀평등주의에 반하면 전체 법질서를 고려를 하고요. 기초가 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태도, 법적 확신을 더 이상 갖지 않는 것. 두 번째 요건이었죠. 법적 확신, 법규범으로서의 법적 확신, 요거를 같이 뚜렷하게 드러나야 한다라고 해서 맞는 말이다. 그럼 2번을 답으로 결국엔 찍어야 하는데, 이것도 좋은 지문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번 관습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온천에 관한 권리 끝났습니다. 이거 가지고 관습법상 물권이 인정된다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틀린 지문. 자, 그러니까 근데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은 소멸하였다? 아까 말씀드렸죠.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은 무조건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두 개는 인정이 된다. 즉, 이 법률이 시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관습법의 열후적, 보충적 성격, 장사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분묘기지권이,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그래서 소멸하지 않았다. 틀린 지문이고요. 종중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뭐에 반한다? 헌법상 양성평등주의, 남녀평등주의에 반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아니한다. 인정요건이자 효력 존속 요건을 상실했다. 3번의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효력 유지 존속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관습법은 효력을 상실했다.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4번 가겠습니다. 상속 회복 청구권은 블라블라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왜? 관습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뭐라 그랬죠? 관습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상속 회복 청구권에 관해 가지고 999조 2항을 살펴보시면 제척기간으로 상속 회복 청구권은 상속에 침해가 있음을 안 날, 또는 그 상속에 침해된 날로부터 10년이거든요. 근데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라는 관습법은 일단 우리 재정민법 999조 2항에도 반하면서, 상속이 개시된 후 20년이 경과한 다음에, 그 후에 침해가 있으면 어떡하죠? 여기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사망,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이때부터 20년이 지나면 상속 회복 청구권이 소멸한대요. 근데 그러면 20년 지나가지고 상속 침해가 발생을 하면 상속 회복 더 이상 못하는 겁니까? 상속을 침해한 자에게 야, 그거 내 상속권이야, 내놔라고 할 수 있는 이 상속 회복 청구권을 20년 동안만, 특히 상속이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이면 20년 뒤에 침해가 있었을 때 구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정당성과 합리성에 반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습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자, 또 장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분묘기지권 효력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틀린 말이죠. 아직도 인정되고 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은 아직도 관습법, 판례,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물권이다. 물권 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관습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계속 나왔습니다. 법원은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나왔고요. 관습법은 성문의 법률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 하나요. 보충적. 그리고 관습법은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형성된 생활 규범이 법적 확신과, 자, 관행 첫 번째 요건, 법적 확신 두 번째 요건,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맞는 요건이고요. 관습법은 당사자의 법원,
직권. 맞죠? 그래서 답은 1번 틀렸고요. 자,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구별하는 거 나왔습니다. 아까 사실인 관습 우리가 처음에 배웠을 때 어디서 배웠죠?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는 거. 사실인 관습과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관습법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보시면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규성이 있는 겁니다. 따르지 않으면 위법하게 되는 겁니다. 법률 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인 거고, 관습은 단순히 그런 법원이 될 수 없고 오로지 법률 행위 해석의 기준이 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관습법은 관행이 있어야 되고요.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종래관습법 승인됐는데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됐으면 효력 존속 요건, 효력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세 번째 요건 탈락, 효력이 부정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즉 법원이 될 수 없는 이라고 해서 맞는 지문, 앞에 지문 맞는 거고요. 단순한 관행으로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데 그친다.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됨에 그친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두 문제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폐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왜? 보충적이기 때문에 민법 1조만 떠올리자. 성문법주의를 떠올리자. 성문법주의, 민법 1조. 즉 법률이 먼저 적용되는 거다. 보충적은 관습법이다. 관습법은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어떤 사회 규범이 법적 확신을 의식화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너무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관습법의 존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주장 증명 아니죠. 법원, 직권, 공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관습법이 법원, 그러니까 코트, 우리 그 중앙지법이 아니고 법의 원류, 즉 법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 법 질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2번과 4번을 같이 보시면 관습법이 되려면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서 법적 규범, 법규성,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성질, 즉 지키면 적법, 위반하면 위법으로 법적 규범으로 승인이 됐으면서 플러스 전체 법 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성과 합리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2번, 4번을 세트로 묶자. 5번, 관습법으로 성립되더라도 이후에 법적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효력이 유지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효력 유지 요건, 효력 존속 요건. 탈락. 자, 마지막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된다. 1조. 제1조 내용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거고요. 2번 지문 읽지 않겠습니다. 관행, 법적 확신, 법적 규범, 승인 강행 말한다. 오케이. 3번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모두 법원으로서 이거 완전 틀렸죠. 사실인 관습 법원 나오면 그냥 X표 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모두 법원으로서 사실인 관습도 법원으로서 효력이 있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린 지문 치고 넘어가시고요.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력 유지 요건, 효력 존속 요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다. 더 이상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 효력을 상실한다. 효력 유지 요건, 효력 존속 요건을 상실했다.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이거를 상실했다.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 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했으니까 더 이상 효력을 유지, 존속할 수 없다.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5번. 예, 이거 또 같은 말이죠? 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승인된 관습법이라도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서의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승인되기에 이르렀다. 즉 관습법이 되었기 위해서는 마지막 요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 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인정 요건에 1, 2, 3 모두 나오고 있는 거였죠. 오케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3번. 네, 신의 성실의 원칙은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